이번 5장에서는 혁신 전략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앞서 4장에서 배웠던 기술 혁신의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배운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여기 정리된 표는 한기대 김병근 교수님이 정리하신 내용인데요. 기술 혁신의 단계별로 이제 사용되는 방법론들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혁신 역량을 칸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필요한 시장에서의 기회나 위협 요인들을 탐색하는 단계를 통해서 그 기업이 이제 기술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혁신 노력을 통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업화, 커머셜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피드백하는 과정, 이런 일련의 기업 활동 과정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이제 저희 책에서 관련된 이제 챕터들을 이제 옆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사례로 설명드릴 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과 이제 시장 진입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사용된 예제는 이제 제가 석사 논문 때 작성했던 걸 기반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시면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기회를 분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선택을 한 이후에는 그 기술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현을 통해서 평가 및 통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먼저 보시면 인포메이션 수집,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거시적 환경 인자를 오스터왈더의 5가지 항목을 통해서 그 주요 추세들을 분석을 하였고요. 여기 패스트 분석이나 기타 다른 거시적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인자를 도출해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마켓 다이내믹스를 그려본다거나 시나리오 플래닝 등을 통해서 주요 추동 추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분석, 오퍼튜니티 분석은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컨비네이션들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자신의 기업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관찰 프레임을 통해서 필요한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을 혹은 기술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제 시장 진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시장을 갔을 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기술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정보 수집, 인포메이션 수집 단계를 보면 오스터왈더의 이제 거시적 환경 인자 분석인데요. comparative force, legal environment, 그 다음에 social environment, customer demand, technological change. 패스트 분석과 매우 유사하지만 하나를 좀 분리를 해서 5가지 항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한 이후에 그 산업의 환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툴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유리한 점은 미시라고 이제 기존에 특별히 빠뜨리는 부분이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이런 툴을 통해서 이제 주요한 트렌드들을 분류를 해서 리서치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각 트렌드별로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서 밑에 있는 마켓 다이나믹스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관계들 간의 두 트렌드 간의 관계를 보고 이게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를 표시하면서 전체적인 마켓 다이나믹스를 그리고 나서 보니 이제 루프가 2개가 생성되었는데요. 첫 번째 루프를 통해서는 새로운 전력 관련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시사점을 뽑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루프를 통해서는 새로운 기술, 그런 전력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플랫폼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회 분석에서는 지금 현재 예에서는 이제 가치 사슬을 재구성하는 형태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 그 첫 번째 루프를 통해서는 그 신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가치 사슬 관점에서 에너지 저장, 에너지 수집 및 판매, 그리고 에너지 제어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그 이제 플랫폼의 필요성을 그 기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피지컬한 것이냐, 로지컬한 것이냐로 나눠서 이제 총 6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 비즈니스 모델들의 컨비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진출할 시장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수집 및 판매를 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피지컬한 부분, 인프라 서비스 관련된 영역이 우리가 새로 진출할 이번에 사례를 통해서 진출하게 될 비즈니스 모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에너지 저장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기술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시장에 진입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의 고려사항을 저장 용량, 투자 비용, 장소 제약, 수명, 용도, 저장 시간, 기술 수준, 확보 용이성, 안정성, 관련 정책 등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였고요. 이렇게 이제 나열된 고려 사항들을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기술 관찰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내부 통제 가능성을 기준과 그다음에 기술 의존적인지 비기술 요소인지로 나눠서 이렇게 4가지 형태로 기술들을 고려 사항들을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서 기술들의 발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들을 관찰을 하려고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기술 갭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동일한 혹은 비슷한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 대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러한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툴들이 기술 로드맵을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지난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하이퍼사이클 혹은 이제 크리스텐슨 교수의 파괴적 혁신 같은 툴들을 활용해서 언제 시장에 진입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활용한 전력 공급 BM이기 때문에 발전 원가의 개념을 가지고 기존의 발전 비용과 비교를 통해서 한번 시장 진입 시점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소요되는 비용들을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기술이 다양합니다. 실제로 뭐 납축전지도 있고, 뭐 황화 나트륨, 그다음에 뭐 리튬 이온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기술들 같이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별, 기술별 설치 비용이랑 건설 단가 등은 이제 샌디아라는 그 외국 레포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해보고 최종 발전 원가를 한번 보시면 좀 확대를 해주시면 ESS 기술별 평준화 발전 원가를 보시면 발전 원가를 테이블에서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2012년 9월 한전에서 실제로 이제 그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원료별 발전 단가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일부 기술들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유류를 통한 발전 단가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활용한 발전 원가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도서지방에서는 유류를 활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해서 싼 심야 시간의 전기를
모델을 만들어서 축적을 한 이후에 그 전기 소모가 많아지는 시기에 전기를 다시 되파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이제 좀 더 그래프로 한번 도표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크게는 비즈니스 기회 분석과 기술 경제성 평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처음에 이제 거시적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주요한 추세들, 트렌드들을 확인할 수 있고, 시장 다이내믹스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BM이나 아니면은 결정인자 혹은 주요한 키플레이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고 비즈니스 모델의 컨비네이션인 조합인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 해당 기업은 그 자신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BM을 선택하게 되고 그 관련된 기술 후보를 찾고 그 기술의 이제 발전 단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을 관찰하기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시장에 진입할지 그리고 시장 이후에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기술 경제성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으며 어떻게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지 등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시나리오별로.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 경제성 평가에 해당되고요.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중간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가 이제 만들어지면 기업은 전략적 비전, 그 기업의 전략적 비전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을 하고 물론 기업의 역량도 같이 고려돼야겠죠. 그리고 전략적 실행을 통해서 이제 기업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는 단계를 이제 비즈니스 시나리오, 그 다음에 그 밸류 체인을 리컨피그레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플랫폼 전략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아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되는 그 거시적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 툴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 혁신, 인간 중심의 기술 혁신, 그리고 UX 주도의 기술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기술 혁신의 동인에 대한 이제 그 이론들이 있는데요. 기술 혁신은 그 이제 기술적 기회를 포착하거나 기술 지향 혁신이고요. 시장에서 그 필요성을 지각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관점이 이제 시장 견인 혁신인데, 시장 견인 혁신은 이미 시장이 존재한 상황에서 고객이나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 그 제품을 쓰면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바람직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발생되게 되고 이제 기술 혁신이 발생되게 된다. 그러한 요구들이 기술 혁신을 발생시키게 한다라는 관점에서의 이론, 기술 혁신이고요. 이러한 기술 혁신들은 기본적으로 점진적인 혁신일 수밖에 없겠죠. 이미 시장에서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필요성이나 개선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기술 지향 혁신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술 지향 혁신을 이제 기술 지향 혁신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술 지향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이제 시장 견인 혁신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도중에 다시 이제 기술 지향 혁신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기술 지향 혁신은 앞에서 설명됐던 discontinuous innovation or radical innovation과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들이고요. 이런 혁신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기존 고객에게 좀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들을 말하는데, 그 오스터와일더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캔버스도 많이 활용되는 툴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피터 스카진스키의 책에서 나온
비즈니스 모델 분해 툴들을 한번 여기 적어봤는데요. 보시면 누구에게 제공하는가, 무엇을 제공하는가, 어떻게 제공하는가, 어떻게 이익을 올리는가, 어떻게 경쟁력을 차별화하고 유지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분해를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뭐 아니면 이제 기존의 고객에게 새로운 좀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이 기존의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하고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베이 같이 IT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세상에 없던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혁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저 리드 이노베이션, 사용자 주도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폰 히펠 교수가 주장한 내용인데, 기존에 오랫동안 이제 기술 혁신의 주체인 기업 대신에 사용자, 그 중에서도 선도적 사용자에 의한 혁신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트래디셔널 어프로치, 기존의 방식에서는 기업 내에서 선행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든 이후에 커스터머가 이제 그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피드백을 주는 형태였는데, 커스터머가 이제 혁신의 주체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사전 설계를 한 이후에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빌드, 프로토타입 빌드, 그 다음에 테스트, 이 단계에 전반적으로 이제 커스터머가 참여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예를 든 소프트웨어 툴들을 오픈 이런 걸 통해서 혁신의 도구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많이 오픈이 돼서 사용자들이 쉽게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앞으로도 사용자에 의한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UX 주도 혁신은 사용자가 소비자가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 및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해 기업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용자가 그들의 사용 패턴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목표는 기술을 통한 인간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조라고 하고 있는데, 조광수 교수가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를 통해서 쓴 글에 나온 내용인데, 사용자 경험은 UX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표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용자의 경험을 락인시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사용할 때 확대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는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이미 이런 UX가 이미 저희가 같은 사용자들에게 락인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 경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내용들은 모든 UX들이나 어떤 서비스의 제공 형태가 그런 제품의 설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고요. 즉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행동에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항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실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장, 5장 기술 혁신, 혁신 전략 관련돼서 계속 설명을 해왔지만,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인간의 행동이나 효용이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좀. 교수님 잠시만요. 제가 잠깐 들어갈게요. 이 페이지 다시 들으시는 거죠? 그때 잡아서 갈게요.
한 페이지 남았는데. 네 페이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그쪽을 안 하려고. 아, 뒤에 안 하시려고? 그 숙제 설명이라서. 아니다, 한 장은 더 해야 되는구나. 이 장을 빼야겠다. 죄송한데 이 장을 뺄게요.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릴까요? 네. 제가 지울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장. 아니다. 네. 이건가요? 네, 요거. 지우라고요? 네. 그럼 교수님 어디서부터 들어가시는 거죠? 여기서, 아까 그 전장까지 했고요. 여기서부터 하시는 요거 하고 끝낼게요. 그냥. 어느 거요? 요 장. 요거요? 요거 하신 건가요, 교수님? 그거는 뭐 숙제라서 안 해도 돼요. 아, 이게 제가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이거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것도 다 없앴을 건가요? 네네. 요거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네. 얘는요? 뭐 그냥 놔두시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진행을 어디서부터 하실 건가요? 네, 거기서 하죠. 뭐. 여기서부터 하시는 거죠? 네네. 혹시요, 교수님, 네. 요거 다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요거 다시 할까요? 예. 여기서부터.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여보세요? 예. 요 페이지를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5초 후에 들어가시면 돼요. 네. 네, 사용자 주도 혁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UX 주도 혁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경험 혁신이라는 것은 그 온라인 미디어 및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용자가 그들의 사용 패턴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혁신의 가장 큰 목표는 기술을 통한 인간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광수 교수가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보면 사용자 경험은 UX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표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사용자의 경험을 락인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사용할 때 어떤 사진이나 그림 혹은 뭐 글씨 등을 확대하고 싶을 때 두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는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미 사용자들이 이러한 UX에 락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용자 혁신 혹은 뭐 사용자 경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기반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즉, 어떤 인간이 사용하기에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 서비스나 UX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실수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행동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 혁신 전략 및 기술 혁신에 관련된 내용과 혁신 전략, 그리고 인간 중심의 기술 혁신, UX 혁신, 사용자 혁신 등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기술 혁신의 종류를 뭐 그냥 암기식으로 달달 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 기술 혁신을 구분하는 기준을 통해서 그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보았을 때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하는 프레임워크, 생각의 틀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술 혁신의 성격을 이제 동적으로 살펴보았었는데
기술의 S커브나 기술 수명 주기, 그리고 도미넌트 디자인, 그다음에 기술의 불연속성의 반복, 이런 것들은 기술 혁신을 이해하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활용할 때 기술 혁신을 이해하는 틀을, 범위를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인 기술 혁신에 관련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새로운 산업 혹은 기술 사업화 등의 영역에서 어떤 기술 관련된 전략을 수립할 때 혁신 전략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했던 방법론을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다른 툴들을 쓸 수는 있더라도 이제 처음부터 환경을 분석하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술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서 기술 경제성 분석을 통한 이러한 훈련들을 하면서 기술 사업화의 역량이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UX 주도 혁신 혹은 인간 중심의 혁신은 적정 기술이나 혹은 뭐 인간의 기본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술 혁신에 대해서 고려할 때 인간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5장 혁신 전략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